천정입니다. 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지금 미세먼지와 황사가 많이 심한데 우리가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 우리 폐는 안전한지 우리의 몸 산소통, 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코는 코로 숨을 쉬고 기관지 안에 폐포가 있습니다. 폐포에서 가스 교환을 합니다. 우리 폐포는 양쪽에 1억 5천 개 해서 양쪽 폐포가 3억 개 있는데 폐포 근처에는 모세혈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얇은 폐포 벽을 뚫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합니다. 그게 압력차에 의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폐포는 얇은 벽이 한 1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00분의 1 정도 두께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두께입니다.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압력 차이에 의해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폐포 밑에 보면은 행경막이라고 있습니다. 행경막은 폐를 수축하고 이완하는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행경막은 뭘로 되어 있냐면 근육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행경막이 떨어진다, 탄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는 나이가 들면은 당연히 근육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숨쉬기가 힘들어진다. 우리가 또 폐를 위해서는 우리가 단백질 섭취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숨 쉬는 양이 보통 우리가 500ml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1분에 평균 12번에서 20번 정도 호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분 정도 마시는 공기량이 페트병 1리터짜리 7개 정도. 그래서 분당 한 6,000ml의 공기양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마시는 공기양인 만큼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숨을 쉴 때 공기와 함께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방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차 방어막이라고 하는데 그게 코털입니다. 점액에 붙어 있는 먼지, 큰 먼지들은 섬모 운동을 통해서 배출을 하는데 섬모 운동이 뭐냐면 코에 털이 있잖아요. 그게 섬모인데 그 점액에 붙은 먼지와 함께 위로 이렇게 배출해 주는 게 우리가 코딱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방어했던 코털에서 막지 못하는 거는 2차 기관지에서 하는데 우리가 1차와 2차 같은 경우에는 점액이 너무 중요합니다. 2차는 기관지인데 기관지에도 섬모가 있습니다. 섬모가 먼지를 기도 쪽으로 옮기는 게 우리가 가래입니다. 그래서 코딱지하고 가래는 우리 몸속에 있는 찌꺼기라고 보시면 돼요. 배출을 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1차에서 걸러주고 2차에서 걸러준 거를 3차에서 또한 3차에서 우리가 또 폐포에서 또 걸러주는 게 있는데 1, 2차와 다르게 3차는 우리가 섬모가 없어요. 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폐포에 모세혈관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모세혈관에 면역 세포가 존재합니다. 그게 백혈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머리카락 단면이 우리가 잘랐을 때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미세먼지는 한 10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극초미세먼지는 0.3 마이크로미터 이하인데 이거는 우리 눈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걸러주려면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잘 걸러주지 못해요. 그리고 청소 능력이 우리 공격 능력보다 많게 되면은 청소 능력이 좋으면 괜찮은데 공격할 능력이 많으면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 능력을 올리는 거는 면역을 올려주는 게 너무 좋고요. 공격 능력을 우리가 낮춰주려면은 항원을 적게 들어오게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성을 띤 라돈이나 성면 이런 것들은 면역 세포가 막아주질 못해요. 누가 해주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공기청정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공기청정기가 예전에는 그냥 공기청정기였는데 이거는 이제는 생존품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폐는 우리가 70% 손상이 되면은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80% 정도 되면 숨이 차거나 우리가 이제 힘이 든다, 폐 기능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암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폐포가 뚫릴 수도 있고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뚫리는 거를 기용이라고 하고 늘어나는 걸 기종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다 영양이 부족하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 오는 게 많은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염증이 생기는 걸 우리 폐렴이라고 합니다. 코는 우리 하늘에 있는 걸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은 땅에 있는 걸 나는 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입 벌리고 자는 사람은 면역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걸러주는 필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솔루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점액. 그러니까 코털이나 우리가 기관지에서 점액이 잘 분비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충분한 게 비타민 A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폐포에는 면역 세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면역을 올려주는 WX와 오메가 혈액순환을 잘 도와주는 거와 단백질이 있어야 됩니다. 단백질 또한 횡격막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격 능력이 세면 안 되기 때문에 항원을 차단해주는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폐는 습도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건조한 환경을 피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0조 개의 세포는 우리가 뭘 먹냐 하면 깨끗한 공기와 좋은 영양소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 우리는 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